한국교회총연합이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와 정계 인사를 만나 대화에 나섰습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의 현판 제막식이 2일 각 성결교단 총회본부에서 열리며 성결교단의 연합을 기원했습니다. 국내 통일선교단체 7곳이 연합해 정전 70년 평화축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교회에서도 고령의 성도에 대한 이른바 노인 목회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러시아 공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을 맞았습니다. 현지 성도들의 분위기를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기자가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정치권과 기독교계가 2일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관계자를 만나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놓고 해법을 위한 대화에 나섰습니다. 전 장현은 장애인 교통 편의 개선을 위한 예산을 요구하며 게릴라식 지하철 시위에 나섰던 장애인 인권단체인데요. 전 장현 측은 이동권 시위 22년간 변한 것이 없다며 가시적인 변화를 위해 종교계가 힘써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섰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국회의원 모임 약자의 눈과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2일 한국교회총연합 이영훈 대표회장을 만나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전장현의 지하철 탑승 시위로 사회적 갈등만 깊어지자 대화로 풀자며 시작된 시민대화의 일환입니다. 약자의 눈 김민석 대표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교계 지도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우선 종교계 지도자들을 뵙고 응원을 요청드리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고요. 자유로운 이동권 실현을 위한 시민대화, 자유대화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동권이 장애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 어린이 다 되어 있어서 이 문제를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대화로 풀었으면 좋겠다. 또 대화로 풀어서 정부의 힘을 좀 보태주고 필요하면 압력도 가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건 한국교회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장애인들의 편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탑승 시위와 같이 불편을 초래하는 투쟁 방식엔 동의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가장 어렵고 힘든 처지는 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앞장서고 있고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방법론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을 한번 하면 좋겠다. 저희 기독교계에서는 앞으로 불교계, 천주교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론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사회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장현 측은 이동권 시위를 22년 동안 해왔지만 변화된 게 없어 절박함에 지금과 같은 시위 방식을 택했다며 변화가 가시화되도록 마음을 모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저희의 방식론만 가지고 손가락질만 계속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굉장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만 하지 마시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봅시다 라고 하면서 그 달은 저희에게는 차별이 없는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를 누리자라는 이 좋은 소식을 달빛이 비치듯이 누구에게도 다 이렇게 좀 비춰줬으면 좋겠는데. 한교총은 대화 이후 장애인 편의복지 개선 관련 공지를 전체 교회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시민대화는 종교계 지도자들을 차례로 만난 뒤 총리면담으로 17일 마무리됩니다. 이에 발맞춰 전장현도 23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 현판 제막식이 2일 성결교단 각 총회 본부에서 개최됐습니다. 성결 정체성을 가진 새 교단이 지향점으로 삼는 교단 통합을 위한 단계입니다. 이날 제막식에는 각 교단 대표와 임직원들이 모여 현판 제막을 축하했습니다. 현장을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의 현판 제막식이 2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각 총회본부에서 개최됐습니다. 한성현 현판은 세 교단의 연합과 일치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담아 하나의 심볼 마크로 제작했습니다. 로고는 기성의 심볼인 가시와 백합화, 나성의 심볼인 비둘기와 불꽃, 예성의 심볼인 꽃잎과 원을 상징화했습니다.
신연파 예성총회장이 심호하는 예성총회본부에서 첫 시작을 알린 현판 제막식에는 세계교단의 총회장과 감독, 임원과 직원들이 참석해 한성연의 연합과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신연파 총회장은 세계교단의 연합으로 성결복음 전파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결 복음을 세상에 잘 실천하고 전하기 위해서 이 3개 교단들이 더 활발하게 연합을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성 윤문기 총회장은 성결교단의 연합과 발전이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소망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 모임은 함께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3개 교단이 함께 모여 연합을 이루고 또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삼성이 함께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연합되고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성 김주원 총회장도 세계 교단이 연합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됨이 필요한 이때 성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 코로나 이후를 물들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현판식뿐만 아니라 또 같이 사역도 감당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날 현판식은 오전 10시 예성총회본부를 시작으로 낮 12시 나성총회본부와 오후 2시 기성총회본부까지 릴레이로 진행됐습니다. 한성연은 앞으로도 교단의 연합과 성결 복음 전파에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올해는 한국전쟁이 멈춘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내 북한 선교와 통일선교단체는 올해를 복음통일의 원년으로 삼고 통일을 준비하는 축제의 진행을 알렸는데요. 축제준비위원회는 복음통일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통일선교단체들이 정전 70년을 맞아 평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북한기독교총연합회 등 7개 통일선교단체는 올해 7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 준비를 위해 연합했습니다. 평화축제는 한국전쟁 정전기념일인 7월 27일까지 진행하는 행사로 정전 70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준비위 의장 박동찬 목사는 이번 축제 개최를 통해 분열된 한국 사회를 치유하고 복음 통일을 위한 공통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이라도 통일이 된다 그러면 우리 단체 또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좀 청사진을 그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정말 구체적인 그런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첫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같은 날 열린 발족 예배에선 성도들에게 설립 취지를 밝히고 함께 연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축사를 전한 주한미군 사령부 이선철 군목은 이번 축제를 통해 한국 사회가 통일을 위해 하나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정전 70주년 평화축제 발단식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 온 교회와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복음 통일을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준비위는 이날 발족식을 시작으로 이달 20일 숭실대학교에서 통일 컨퍼런스를 먼저 개최합니다. 이후 4월과 6월에 기도회와 국제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정전기념일인 7월 27일에는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평화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축제 측은 또한 이번 평화축제 일정을 마친 뒤 이를 기념하는 서적도 함께 발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교회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성도들이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교회가 노인 목회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인데요.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후면 한국 사회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20%를 넘게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교회의 고령화는 더욱 빠릅니다. 교인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미 2021년에 20%를 넘었습니다. 배재대 기독교사회복지학 손희성 교수에 따르면 고령화로 교회 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교회는 50%를 넘었고 대학부도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고령 단계에 접어든 교계로서는 노인 목회가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그 비중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교단과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에 많은 예산과 계획을 할애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28일 초고령사회 노인목회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노인 사역을 하는 류재룡 목사는 노인 돌봄 코디네이터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후기 노인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후기 노인들은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결국 교회로 하여금 그 어르신들을 좀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연합으로 해서 그 교회, 작은 교회들도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되게 가능할 수 있도록. 노인 돌봄 코디네이터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살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역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여가 활동, 평생교육, 영적 프로그램부터 노인 폭력, 관계 단절 등 삶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아우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회 성도들은 노년기가 시작되는 적정 연령을 평균 71.6세로 인식했습니다. 일반 사회적 노화 인식보다 긍정적인 수치로 사회적 역할보다 교회에서 좀 더 늦은 나이까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의 성도들은 활동 영역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소그룹에 기반한 노인 프로그램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은퇴 후 적극적인 참여 의사만 보인다면 노인 목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손희성 교수는 노년기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노인 사역에 대한 것은 경로대학 노인대학 외에는 별로 준비된 게 없어요. 이제 겨우 노인 돌봄 코디네이터 같은 취약 노인에 대한 고민하기 시작했잖아요. 성공적 노화라고 하는 것이 노화를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손 교수는 노인 목회 사역을 전담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의 교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덧 1년을 맞았습니다. 처음 예상과 달리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삶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윤상수 선교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을 맞이합니다. 잦은 공습 경보와 정전 속에서도 오늘 주일은 비교적 평온합니다. 지난 1년에 대하여 현지 성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Во время войны мы никуда не молились за Украину и охраняли церковь, потому что здесь никого не было. Раніше я проживала на Західній Україні. Нема світла, працюємо в условиях постійних тривог. Я займаюся адвокатською діяльністю і допомагаю людям. Потребуємо допомоги, молитви вашої.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키예브에서 구티비 윤상수 특파원이었습니다. 구티비 기독교 복음 방송이 자사가 개발 서비스하는 다번역 성경 찬송 앱을 사용하는 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3월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현재 신학생이거나 기독교 학부 관련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선발해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다번역 성경 찬송 앱을 최소 50회 이상 공유하는 참가자 중 가장 많이 공유를 한 학생을 선정하며 자신의 공유 횟수는 앱 이벤트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수여 대상자는 4월 중 전화와 앱을 통해 공지되며 구티비 사옥에서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구티비 다번역 성경 찬송 앱의 이벤트 화면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기자로도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4년 만에 전국 초등학교 대면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2일 오전 대구에 있는 한샘초등학교 강당에서는 대면 입학식이 진행된 가운데 총 204명의 신입생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처음 열린 대면 입학식인 만큼 학부모들은 기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학부모 A씨는 대면 입학식에 참여하니 자신이 입학하는 것처럼 설렌다며 아이가 학교에서 잘 적응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도 대부분 학생은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한국형 나사를 목표로 우주항공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2일 입법 예고됐습니다. 특별법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후 상반기 중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해 2023년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월 소비가 2% 넘게 줄어든 가운데 산업 생산은 4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2.1%로 줄었습니다. 반면 전산업 생산 지수는 전월보다 0.5% 늘었습니다. 이에 김보겸 통계청 경제동향 통계심의관은 최근 부진한 경기 흐름을 되돌리는 수준이 아닌 기술적 반등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소비가 줄어든 만큼 산업 생산이 올랐어도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달하는 현대자동차 신규 생산직 공개 채용이 열렸습니다. 지원 첫날인 2일 오전부터 지원자들이 몰려 채용 홈페이지가 이른바 먹통이 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기존 직장인들과 공무원들도 이번 현대차 채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도 채용에 지원한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린 생산직 채용인 만큼 지원자가 10만 명을 웃돌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 언론이 2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 규정한 것을 일본 정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난 후 나온 내용입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윤 대통령이 일본과 협력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일본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해줬으면 한다며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도력을 발휘할 때라고 일본 정부의 행동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은 윤 대통령이 일본이 오랫동안 호소해온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중심을 옮기는 자세를 선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올해에도 계속 다루게 됩니다. 지난 1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안보리 의장 미셸 그자비에 비앙이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의제로 남겨둘 것을 담은 내용의 공동 서한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8일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과 알바니아가 한국을 포함한 59개국과 유럽연합의 지지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겁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다루자는 내용의 서한 제출에 동참한 국가는 미국과 알바니아, 유럽연합을 포함해 총 62개국으로 지난해의 2배 규모입니다. 에콰도르가 마약 밀매 범죄 단속을 위해 유럽연합 EU와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에콰도르는 남미산 마약인 코카인이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관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에콰도르 일간지 에루니베르스와 엘코메르시오는 에콰도르 해군이 EU의 불법 화물 감시 위성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협정안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콰도르 해군은 해상에서의 불법 마약 화물 감시와 적발을 위해 EU의 위성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국의 해리 왕자 부부가 거처에서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영국 왕실이 해리 왕자 부부에게 거처인 프레그모어 코티지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해리 왕자 부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해리 왕자가 영국 왕실의 사생활을 폭로한 자서전 스페어를 출간한 지 며칠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스페어에는 자신의 부인 메건이 왕실 가족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내일 낮부터 한반도에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다시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당분간 하늘도 맑겠는데요. 다만 뚜렷한 비 소식이 없다 보니 대기는 메마른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강릉 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6도, 부산 10도, 대구와 제주는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일제히 새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 새로운 교실에서 4년 만에 대면한 날 학생들은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도 학생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렸습니다만 역시 학교와 친구 사이는 대면해야 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겁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